교과서 문제 계속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학로에 있는 이 국정화 TF팀 교육부에 사무실이 야당 의원들이 침입하려 했을 때 10번에 걸쳐서 경찰 신고한 녹취록을 갖다가 야당은 공개하면서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게 했습니다. 언론들이요, 제목을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경찰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받는다. 즉, 이 사무실이 틀리면 큰일 나니까 경찰은 빨리 동원해라. 그럼 나중에 안 그러면 경찰이 나중에 문책을 당할 거다. 이렇게 교육부 직원이 전화로 신고를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일하던 교육부 직원은 10번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2명밖에 안 가서 지금 상대가 20명이 되는 야당 의원이나 야당 관련 인사들이 몰려와서 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라는데 경찰 병력을 더 보내달라고 신고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이런 말을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정부가 어떤 일을 행정부서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관계자라 하더라도 그 일하는 사무실을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정부 청사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왜 정부 청사에 왔는지 표찰이라고 그러죠. 표찰을 갖다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받아가지고 방문하는 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 부서 방문의 절차입니다. 그게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개나 소나 정부 부처를 출입하고 다니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육부의 국정화 TF팀도 정부 부처는 안에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학로에 있는 사무실을 해서 자기들끼리 거기를 갖다 국정화를 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도 할 거고 청와대도 보고도 할 거고 또 교육부 전체에 주지도 시킬 거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홍보에 관한 부분,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대들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하는 부분. 즉 교육부의 이 타스크포스 팀은 명백하게 국정화의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국정화 지필진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야권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또 거기고 이 부분에 여론이 좋아지도록 홍보하는가를 맡고 있는 그런 TF팀입니다. 아니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기업도 그렇게 하고 정부도 이런 중요한 과제를 밀어붙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서류를 들고 가고 장비를 들고 가고 컴퓨터를 들고 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가고 USB를 들고 가고 하게 놔놓으면 되겠습니까? 장소만 정부 종합청사가 아니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출입에 대해서 통제가 되는 정부의 별도 사무실입니다. 그 별도 사무실을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왔다. 왜 왔냐? 야당인데 왔는데 너 그 사무실 한번 뒤져보자. 그럼 거부해버리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러싸고 밤새도록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둘러싸고 틀라고 하면 그걸 털어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서 옷을 벗을 겁니다. 누가 왔든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갔든 야당의 국회의원이 갔든 국회의원은요, 국회라는 장 소속에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또 본회의에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길거리 가다가 저한테 마주쳤는데 먼저 한 대 저를 패면 제가 그 사람 신고하면 폭행죄로 안 잡혀갑니까? 국회의원도요. 국회 밖에 나오면 일반 사람인 겁니다. 그냥 사람 누구예요? 사람 문재인이죠. 당 안에서는 대표고 국회로 가면 문재인 의원이고 이러지 모르지만은 길거리에 나와서는 사람 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문재인이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찰이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의원들로 보고 해산하라고 명령하고 해산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집시법 위반이나 주거 침입으로 체포를 해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뭐 교육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야당 인사가 우리 사무실을 들어오겠다면 경찰도 그렇습니다. 네? 몇 명이나 상대가 20명이라면 적어도 20명을 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2명을 달랑 보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무실이 틀리면 큰일 난다. 아니, 이 사무실이 틀리면 큰일 난다라는 부분이 이 사무실 안에 우리가 공작을 하기 위한 온갖 자료들이 다 있어서 이게 틀리면 야당 손에 넘어가면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정부의 사무실이 제3자한테 틀려가지고 자료를 가져가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자료를 제3자한테 뺏기면 큰일 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사무실을 누가 탈취해서 한 20, 30명이 몰려가서 거기에서 서류를 들고 갔다면 그 서류 내용이 뭐든 간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신문 일면에 날 일이죠. 이 TF팀이 근무하는 그 공간은 그걸로서 보호를 심각하게 받아야 될 기관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은요. 항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TF팀의 내용을 갖다가 보안을 유지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문제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일찍 조치를 취할 건가 이런 부분조차도 관리하지 않고 뭔 위기관리 TF팀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기가 찹니다만은 더 많이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관 이 문제를 큰일 난 것처럼 보도해대는 언론들이 이 말에 뭔 문제가 있는지 정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회의원도 국회 밖에 기어놓고 나면 사람은 누굽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온 사방에 갑질하다가 택시 대리운전기사까지 갑질하다가 개 창피를 당한 여자도 있었잖아요. 그 갑질하라고 배지 달아준 거 아닙니다. 자, 그걸 입수했으면요.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이 뭘 하느냐고 국회에서 묻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무실의 불법성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을 언론이 보도할 때 언론은 좌우를 떠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는데 제목을 이따위로 다는 언론이 대부분이니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유관순이 일부 교과서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 교육부나 여권에서 보도를 하니까 유관순 같은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 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누락시킨 교과서가 2개가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없었어요. 동아출판사와 천재교육 2종에서는 유관순 여사를 본문은 물론 도움글 사진으로도 실제하는 게 사실이다. 자, 여기서 교과서 하니까 열이 실실 받는데 지난 2011, 2012년에 안철수 의원이 교과서에 15개 이상의 언급되는 그런 인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 국사 교과서에도 2개 교과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고 언급한 교과서도 부실하게 기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주관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실한 기술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제대로 서술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보완을 했지만은 올해도 유 열사 사진을 수록하지 않았고 많은 교과서가 그냥 그분이 뭘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3.1운동이 한국의 일제와 독립투쟁에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임시정부에 또 더 나아가서 광복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을 좀 서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뭐고 3대 세습이 뭐고 보천보 전투가 뭔가를 대해서는 서술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의 3.1운동에 대해서 서술을 안 한다면 유 열사가 미국의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거나 거기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안 하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여전히 사진하고 이름만 실었지만 말지 못했어. 설명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설명은 매우 빈약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건이 있는데 즉 사진 하나 실어놨거나 이름 하나 넣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안 넣었다고 비판한다면서 팩트가 틀렸다고 저하고 TV에서도 토론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교과서를 갖다가 8개 교과서 교학사까지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울대 교수 370명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다음날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많이 반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그야말로 양식이 있는 지성인이다, 지식인이다 이런 이름이라도 써보자 한다면 현재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의 심각성과 현재의 검정교과서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도 지적하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자라는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찌떼들처럼. 저는 서울대 교수들을 찌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밍이라는 찌떼가 있어요. 한 마리가 앞에서 뛰면 수만 마리가요. 그냥 앞에 뛰고 있는 쥐를 따라서 같이 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절벽에 떨어져서 몽땅 집단 자살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수들이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집단 자살시키려고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또 반대를 표명한 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인데요. 그래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인데 여기에서도 전공교수 한국사 정규공수 8명 중에 10명이 동참을 했답니다. 자, 저는 교수들이 정말 과도한 양심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학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어서 또 본인의 이런 입장 표시가 겉으로 보면 교수가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감한 것도 아닙니다. 발표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고 다 하자. 안 하면 우리가 괜히 보수 꼴통처럼 보이거나 거구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몇천 명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런다면 그 중에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그동안의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검정 시스템에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인지 고쳐지는 게 불가능한 문제인지도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몽땅 쥐떼들처럼 모여가지고 많이 반대를 하세요. 과거에 7, 80년대에 교수가 성명을 발표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평가라도 해줄 수 있었지만 요즘 이런 거 발표하는 교수들은요. 그야말로 쥐떼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부친이 세운 포항의 영흥초등학교 즉 지금 그 부친에 대해서 야권이 친일 논란을 제기하니까 김용주 선생이 일제시대 때 조선인 아동교육을 위해 사제를 틀어서 이런 학교도 설립을 했다. 즉 한글 교육도 시켰다. 그런 부분을 입증하러 이제 이 영흥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겨냥해서 야권이 친일 논란을 벌이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친일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국은 이 국정화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논의, 즉 현재 교과서가 상당수 좌편향되어 있고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 역사에서 건강한 어떤 역사 부분들을 축소, 그 다음에 삭제하고 북한과 관련되거나 좌파와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을 한마디로 정면 대응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이 대응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박근혜, 김무성, 부친은 다 친일 이렇게 낙인을 지으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토론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도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요. 그냥 한마디로 선동식 낙인 찍기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보고 니 전에 나보고 토론하자 했지. 토론하자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 말씀대로 그 선치는 훌륭한 일을 했다면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주고 학교도 설립하고 그리고 신간에도 개입을 했고 또 우리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친의 존재 가치를 입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이 아니라 상당히 애국자였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요. 문재인 대표를 방송 중계하에 생방송으로 끌어내면서 이 토론을 한번 붙자고 제안을 하십시오. 문 대표 토론 별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면 대결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장수를 꺾어야지. 뭐라고 지적하면 그거 해명하고 뭐라고 지적하면 거기에 반박 자료내고 뭐라고 해명하면 뭐라고 비판하면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